서울 광화문의 MH 파워 시스템즈 코리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자 회사로 한국 국적 법인입니다. 지주회사인 미쓰비시에 정기적으로 IT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송금합니다. 지난 2021년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단은 이 회사가 미쓰비시에 보내려던 수수료 7,7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날 양금덕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의 유족은 압류된 이 돈을 추심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가 받을 수수료를 손해배상금으로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지금 관련 내용이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이 판결을 무시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찾아내 압류한 뒤 이걸 강제 매각해 현금으로 만들어달라며 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 눈치를 보며 강제 매각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 돈을 대신 받으라고 하자 양할머니가 끝내 미쓰비시 돈으로 받아내겠다며 다시 행동에 나선 겁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 자산은 현금화해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번 소송 대상은 이미 현금이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일본이 아닌 한국 법인이라 소송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소송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심을 결정한다 해도 해당 기업이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또다시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기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포스코가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포스코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겠다며 약속한 100억 원 중 남은 금액으로 포스코는 정부 발표 취지에 맞춰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기부금을 냈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입니다. 정부는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의 도움을 받은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의 배상금이 40억 원가량, 재원은 마련됐지만 남은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유족 4명만 정부 배상에 동의했을 뿐, 특히 생존 피해자 3명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랍니다. 현행 민법에도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엔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정부와 피해자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하라! 전국 18곳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역사학회 등 49개 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일말의 소득도 없는 양보는 굴욕의 양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끌 뿐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남아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21만 명 모두를 지원하려면 특별법과 함께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호응은 아직 없고 한전과 도로공사, KT 등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측의 우려를 안심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더 이상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오늘 제3자 배상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배상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국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구상권 청구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은 없고
대신 두 정상이 공동회견에서 차례로 각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높은 수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법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사과도 없이 그들이 내야 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그런 굴욕적인 해법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